우리가 사는 이 순간은 겉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 위에 줄지어 서 있는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지금 일어나는 일, 내일 일어날 일.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삶은 선형이라기보다 거대한 동시성의 장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에서는 철학적, 실존적 관점에서 동시성이란 단어를 한번 비틀어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통찰로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C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뜬다, 세수한다, 밥을 먹는다, 출근한다. 이렇게 순서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같은 아침 7시에도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밥 먹는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잠에서 막 깨어나고 어떤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주식 차트를 보는 동안 누군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이는 헤어짐을 통보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나에게만 한 줄로 보일 뿐 실제로는 이 우주 전체에서 무수한 사건들이 동일한 지금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동시성은 우주 규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분명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힘들어 우울증에 빠져 있던 시기, 겉으로는 그냥 힘든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때 이미 내 안에서는 삶의 질문이 깊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후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근육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난 그냥 망가져가고 있다 라고만 느꼈을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기는 고통과 성장, 붕괴와 재구성, 절망과 씨앗이 동시에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보기엔 한 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층의 사건이 겹쳐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결국 나의 의식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올라올 때도,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화가 날 때도, 허무할 때도 이 각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마치 하나의 스크린 위에 액션 영화도, 멜로 영화도, 공포 영화도 모두 같은 스크린 위에서만 상영될 수 있는 것처럼 슬픔, 기쁨, 분노, 불안, 평온 이란 서로 다른 파도들이 모두 같은 의식의 바다 위에서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이 관점에서 동시성은 단순히 여러 사건이 한때에 일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서로 다른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통찰에 닿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기억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일 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도 지금 떠오르지 않으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도 지금 머릿속에서 상영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현재 의식 위에 겹쳐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우리가 사는 자리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라는 단 하나의 장입니다. 그 지금 여기 안에서만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를 상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몸이 움직이고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즉, 동시성의 극단적인 형태는 모든 것은 결국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난다는 자각입니다.
이 통찰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 비교와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나는 뒤처졌다. 저 사람보다 느리다. 는 생각은 시간을 일렬로 세워놓고 서로를 재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주의 동시성 속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타이밍으로 이미 자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결실의 시즌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씨앗을 심는 시즌을 살고 있으며 누군가는 뿌리가 깊어지는 겨울을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벌써 성공했는데 나는 뭐지? 라는 자책 대신 나는 지금 어떤 시즌을 통과하는 중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2. 고통 속에서도 다른 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내용에만 빨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동시에 그 고통을 바라보는 알아차림이 있고 그 상황을 통해 자라고 있는 통찰과 성숙이 있고 미래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재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즉,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성장, 통찰이 동시에 같은 장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지금은 너무 아픈데 이 안에서도 어떤 의미가 함께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묵직한 신뢰를 조금은 품고 갈 수 있게 됩니다. 3. 나라는 감각도 하나의 순간적 겹침일 뿐임을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나와 세상, 내 이름, 내 역할,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켜지는 느낌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엄밀히 보면 의식 위에 나와 세상이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놈이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동시적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패턴에 가깝습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이 나도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패턴이구나. 그렇다면 이 패턴도 바뀔 수 있겠네 라는 가능성의 감각이 열립니다. 이제 이 통찰을 지금 일상에서 아주 간단히 맛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숨을 한번 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껴봅니다. 내 몸이 숨 쉬는 것,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화면을 보고 있는 시선, 이 글을 이해하려 애쓰는 나의 의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바로 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커다란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그 전체 장면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내 안과 밖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동시에 조용히 묵묵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자리, 하나의 의식, 하나의 생명. 동시성을 본다는 것은 결국 모든 다른 것들 속에서 하나의 자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수많은 사건이 겹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자꾸 눈을 돌리다 보면 우린 서서히 흐름 속의 나를 넘어 동시성의 장을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